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일단은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좀 뭐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그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거 관련해갖고요. 제가 그 코드를 좀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블랙보드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파일들이 이제 그 압축을 풀어보시면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엔 그거를 노트북에서 이거를 실행을 아마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뭐 실행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아시나요? 네, 파이썬 까신 후 여기서 이제 되게 커졌네요. 그러니까 아이파이썬 노트북 혹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일단 파이썬이 저도 깔려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그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로 가시거나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가신 후에 거기 그 폴더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파일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그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뭐 PCA 그 다음에 뭐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MDS 그 다음엔 이제 TSN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그거 말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방법이 있고 그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들을 한번 돌려보고 이제 어떻게 결과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제일 쉬울 법한 예를 한번 좀 보면 네, 요 두 번째 파일 중에 요 플랫 LLE 그 다음엔 디지스라고 하는 네, 그 다음에 뭐 모디파이드 이게 네, 모디파이드인 것과 아닌 게 있는데 거의 뭐 같은 파일이고요. 이제 요 모디파이드라는 파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엠리스트라고 하는 그 디짓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네, 그때 아마 몇 번 보여드렸을 법한 이제 그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수기로 쓴 데이터이고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연결을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 한 장이 이제 요만한 이제 28x 28이라고 하는 흑백 이미지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쓴 뭐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의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이런 데이터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저희가 오리지널 피처 벡터로 나타낸다면 그 28x 28 픽셀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가로를 이렇게 쭉 잘라서요. 그러니까 가로 28줄, 세로 28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세로로 쭉쭉쭉 자르면 이제 28짜리 어떤 긴 가로 줄이 나오고요. 네, 그 픽셀 밸류들을 이렇게 옆으로 수평을 이렇게 붙이면 28 by 28이 총 784입니다. 그래서 784개의 숫자를 가진 하나의 긴 벡터로 요 디짓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리지널 그 피처 벡터로 활용을 하면 이제 디멘전 리덕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때 뭐 이렇게 변화의 량을 이제 가장 키우도록 하는 무슨 그런 PCA가 있었고 이제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 784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지는 데이터가 뭐 여기도 뭐 디짓이 예를 들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네, 10개 정도가 있나요? 그러면 10개 곱하기 이제 0에서 9까지 총 10개면 뭐 한 총 100개의 이미지들의 서로 간의 이제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들을 뭘 좀 잘 보존을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2D 상에서 잘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랬을 때의 이제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 네, 랜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배우지를 않았고요. 예를 들면 요 PC를 한번 보겠습니다. PC. 네,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나타나는 네, 각각의 디짓들을 어떤 한 장의 핸드리튼 디짓 이미지들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위치들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이 X축은 그때 이제 PCA에서의 그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그 축을 저희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축을 따랐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축이 이제 X축으로 저희가 매핑을 시키고, 이제 두 번째 축인 이제 Y축은 네, 두 번째로 변화폭이 큰 그런 형태의 축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시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요 5와 예를 들면 0과 예를 들면 여기 5라는 숫자, 그 다음엔 요 1이라는 숫자, 뭐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다 비슷한 어떤 그 패턴을 보인다라고 뭔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결과가 되고요. 얘도 뭐 PCA고 뭐 PCA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이런 형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인 이제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2D로 이제 나타냈을 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뭔가 좀 데이터들 간의 그 클러스터들 간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그룹들이 좀 더 이제 잘 구분이 되는 형태로 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방식인, 네, 저희가 또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아이소맵이라는 방식, 그 다음에 뭐 LLE 혹은 로컬리 리니어 인베딩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시면 네, 요게 이제 MDS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디짓이 총 10개가 있지만 저희가 편의상 0에서부터 5까지 총 6개의 클래스의 데이터만 모아갖고 저희가 쓴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서로 간의 디스턴스가 잘 보존이 되는 형태로 MDS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2D 맵을 뽑은 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2와 3이 대충 뭔가 비슷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대충 이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은 뭔가 2와 3 간에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그 저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바운더리에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이제 TS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뭐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는 방식은 이제 5개의 디짓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좀 네, 그래도 그 전의 결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데이터가 실제로 갖고 있을 법한 어떤 클러스터들, 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0이라는 그룹, 1이라는 그룹, 2라는 그룹, 이런 그룹을 저희가 전혀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2D 인베딩을 해갖고 디멘전 리덕션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그 그룹들이 이렇게 눈으로 쫙 이렇게 저희한테 드러나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 2D 인베딩의 좀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0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다른 애들이랑 다른 어떤 그룹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엔 뭐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는 뭐 2와 3이 좀 비슷한 지역에 나타났다는 건 이제 얘들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한 그룹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한 그룹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네,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한 그룹은 그냥 뭐 그냥 쭉 수직으로 쓴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게 좀 뭔가 1을 좀 삐딱하게 쓴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1은 네, 1을 쓸 때 그냥 짝대기를 이렇게 쭉 긋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좀 꼬부라진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는 형태로 이제 일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그게 고객 데이터면 고객 데이터, 아니면 무슨 어떤 가맹점의 데이터면 가맹점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피처로 나타낸 후 이런 2D로 인베딩을 시켜보면 그들 간의 어떤 좀 일관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런 그 클러스터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고, 그런 클러스터들이 좀 저희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인지 잘 보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또 어떤 데이터들인지 한번 들여다보면 그 그룹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공통된 특성들이 좀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식의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각적으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다른 어떤 그 슬라이드에서 예제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그냥 독야청청 하나가 딱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이 데이터는 주변에 이제 그 가까운 그 거리를 가지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빈 공간에 그냥 데이터 하나만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는 어떤 다른 데이터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이제 아웃라이어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 TSN이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들이랑 좀 차이점을 가지는 그 TSN이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제 뭐 PCA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그 베리에이션이 가장 잘 나타나도록 하는 축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서로들 간의 그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들을 오리지널 그 피처들을 가지고 다 구한 후에 그러한 디스턴스들이 그 여기에 있는 2D 맵상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되도록, 그러니까 요 점과 뭐 요 점은 이제 거리가 꽤 멀었다라고 한다면 그 오리지널 그 피처들 간의 거리도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을 최대한 잘 맞추느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2D 임베딩을 만들어냈던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TSN이라고 하는 방식은 거의 이제 MDS랑 유사하나 그 거리를 거리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오류를 좀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다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디멘전이 뭐 한 100개 혹은 10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 간의 모든 디스턴스를 저희가 이제 2디멘전의 디스턴스로 저희가 그 거리들을 다 보존을 한다는 게 이제 좀 애초에 이제 좀 굉장히 힘든 태스크고, 그래서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에러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원래 애초에 멀었던 애들 간에는 뭐 이게 거리가 한 10cm, 이게 한 뭐 1m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한 80cm 혹은 120cm로 이렇게 좀 맞추어서 거리가 뭐 한 20이나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애초에 멀었던 애들 간의 디스턴스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멀게만 나타내면 저희는 뭐 에러가 이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 오히려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리가 짧은 5cm였던 애가 뭐 예를 들면 5cm였던 애가 한 15cm가 됐다. 그러면 에러는 뭐 한 10cm밖에 발생이 안 된 거지만, 이거는 원래 5cm였던 어떤 굉장히 짧았던 그 관계, 그러니까 저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 속성을 가지던 데이터는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위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이웃 관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게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1이 5랑 뭐 한 대충 뭐 한 1m라고 하면 이 3과는 한 거리가 한 2배쯤인 2m 정도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거리가 이게 얘랑은 1배, 얘랑은 2배 거리가 원래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러한 어떤 먼 거리의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진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5랑 3은 어차피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이상의 먼 어떤 그 데이터들이구나, 요 정도만 이제 저희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가까운 애들, 실제로 요 1이 있을 때 뭐 이 주변에서의 어떤 그 가까운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컬 관계를 좀 더 잘 보존을 하도록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예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안 드린 부분 중에 이제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또 좀 수학적인 좀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건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 TSNE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제가 뭐 관련한 연구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2D 임베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시각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스포큰 레러 데이터라고요. 이건 음성 데이터에다가 제가 이 TSN이라는 이 디멘션 리덕션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음성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A부터 Z까지의 어떤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를 발음을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뭐 제가 모은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A라는 알파벳을 발음할 때 나오는 그 사운드 데이터 있잖아요. 그 사운드를 저희가 피처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B, 뭐 C 이런 식으로의 그런 알파벳별로의
그 어떤 사람들이 발음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2D로 이제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타나고요. 이게 알파벳은 총 이제 26개가 있죠.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그 클래스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 뭐 대략적인 어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뭐 J와 K가 어느 정도 뭐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 근처에 나타나.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J랑 K에서 A라는 어떤 그런 발음이 좀 비슷하고 이제 C랑 Z도 이게 보시면 C고 그다음에 Z도 보통 이제 Z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좀 발음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제 여기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요 큰 네모로 나타내어지는 요 알파벳들은 이 2D상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라색의 K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이제 가운데 점을 저희가 대표점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엔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이런 동그란 이제 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평균점 그러니까 네, 평균에 해당하는 위치를 저희가 나타낼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그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어느 축으로 어느 방향으로 데이터가 좀 퍼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를 이 타원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타원으로 나타낸 것은 여기에 중심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뭔가 좀 그 베리언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 K도 마찬가지로 뭐 한 이쪽에 좀 데이터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저희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하나로 모여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두 개의 서브 클러스터로 구분이 지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과연 이 서브 클러스터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서브 그룹들을 생성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 따로 갖고 오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 따로 갖고 와서 비교를 함으로써 뭔가를 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이 2D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요 TSNE 방식에서 이제 사용자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인터랙션을 간단하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요인들은 뭐냐면, 네, 여기 조금만 돌아가 보시면, 네,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TSNE 등의 알고리즘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반복적인 연산,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TSNE의 어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습니다. 뭐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그걸 이제 끊임없이 조금씩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면 그 좌표값들이 어떤 그 점진적으로 이제 최적의 어떤 위치를 찾아서 가게 되고 그런 이제 이터레이션들을 좀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는 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인터랙션을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요 C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Z랑 이제 Z라는 데이터가 근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제 굉장히 다른 클래스들의 혹은 다른 알파벳들의 데이터랑도 많이 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원래 알고리즘은 여기가 가장 옵티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얘네들을 그냥 뚝 띄워와서 이런 빈 공간으로 그냥 위치를 시켜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좌표값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로 딱 붙박이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위치를 고정을 시켜서 얘네들은 그 이후에 어떤 TSNE가 도는 중에는 얘네들에 대한 어떤 코에피션트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좌표값은 전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TSNE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보면 그 네이버, 그러니까 가까웠던 애들은 저희가 가깝도록 최소한 그 가까웠던 애들을 좀 잘 가깝게 나타내도록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게 C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가깝게 가지던 그 네이버들은 실제로 C는 저희가 움직이지 않도록 저희가 고정시켰고요. 그러면 이제 이 C랑 가까웠던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C에 이제 딸려올 수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딸려오는 애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Z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쭉 딸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C랑 Z도 있었지만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레터 클래스 혹은 클러스터들의 데이터들도 역시 많이 분포를 했었지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쭉 갖고 오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 Z라는 클래스랑만 이제 비슷한 어떤 네이버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이터들은 뭔가 실제로는 네이버가 아니었지만 네, 이런 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에러가 이제 높은 형태로 실제로 네이버가 아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뭔가 저기에 분포를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W 같은 경우는 뭔가 여기에 한 그룹이 있고 여기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TSNE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MDS, 그 다음에 이 많은 이제 2D 임베딩 알고리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멘전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형태의 이제 그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 디멘전이 뭐 100, 뭐 1000, 뭐 이 정도의 단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단 두 개의 디멘전만으로 이들 간의 데이터들 간의 그 관계들을 다 보존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2D 임베딩 쪽에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관계들의 어떤 그 총량을 저희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이라는 양을 뭐 100% 완벽하게 보존을 하면 그거는 이제 에러가 0인 건데 실제로 2D 임베딩을 했을 때는 그게 뭐 저희는 뭐 한 95% 정도는 그래도 보존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뭐 한 10cm의 거리를 뭐 한 9cm에서 한 11cm 정도로만 좀 보존, 이 정도의 에러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이걸 알고리즘을 돌리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이 10cm라는 알고리즘이 저기 거리가 한 2cm 혹은 18cm 혹은 뭐 20cm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서 발생되는 에러가 굉장히 이제 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한 100이라는 정보에서 95% 정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5% 정보밖에 보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95% 정보가 이제 좀 왜곡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완전성을 이런 좀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처리를 하고자 한 거고요. 이제 W 같은 경우 여기 한 무대기, 여기 한 무대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 클러스터로 만들어봤더니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둬도 다른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같은 클래스여도 이제 거리가 이제 같은 어떤 관계들을 그래도 갖고 있었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Q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쭉 끌어당겼더니 이제 실제로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겹쳐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만 이제 딸려오는 걸로 봤어요. U라고 하는 이제 알파벳만 딸려오는 걸로 봐서 이제 Q와 U가 실제로는 그 네이버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제 다른 여기서 섞여져 있는 뭐 G, T, P, D, P, E 뭐 이런 데이터들이랑은 별로 이제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2D 임베딩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지만 또 동시에 이제 에러의 요소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질문하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음성 데이터를 디멘전을 나눠서 나눠내는 네. 그 음성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뭐 저희가 뭐 TV에서도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이렇게 녹취 파일 하면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음성을 뭐 분석하고 막 이러면 어떤 식의 데이터냐면 막 이렇게 뭔가 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음성 데이터는 저희가 뭐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어떤 뭐 한 1초면 1초 아니면 뭐 3초면 3초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그 파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0.1초 단위로 그 음성 신호를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 프리퀀시라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0.1초당 하면 총 1초에 10개의 데이터가 모이는 거고요. 10개의 원디멘저널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뭐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1초 동안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총 1초당 10개씩의 데이터가 모이면 뭐 예를 들면 뭐 1초 동안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10디멘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이 뭐가 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각 단어별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길이도 또 다를 수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디멘전의 수가 좀 잘 맞지가 않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게 좀 뭐 약간은 베리어블 랭스를 가지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직접적으로 바로 쓰지는 않고요. 그 음성에서 이제 좀 유용할 법한 어떤 그 피처로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어떤 그 피처를 뽑아내는 방식이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성분을 좀 뽑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 신호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음성 신호의 어떤 유의미한 특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 혹은 제 목소리랑 다른 사람의 목소리랑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차이라는 게 뭐냐,
이건 누구는 이제 하이톤이 있고 누구는 이제 로우 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그 저희가 음색이라고 하는 그 음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추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뭔가 그게 신호 처리 방식에서의 어떤 기법을 좀 써가지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떤 대표적인 게 있냐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뭐 공대 쪽을 만약에 이제 전공을 하셨으면 아마도 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거의 처음 배우는 이제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학수학, 뭐 공업수학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저희가 그 이게 진짜 목소리가 하이톤이냐 아니면 로우톤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성분들을 뭔가 좀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어떤 방식들이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시간적으로 신호가 뭐 1초 신호, 뭐 10초 신호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로 막 주어질 때 그것들을 저희가 그 저기 주파수 성분 혹은 프리퀀시 성분별로 뽑아서 이제 0에서 뭐 10초 대 프리퀀시 성분은 이 전체 신호 중에서 총 몇 퍼센트가 있는, 그다음에 10에서 뭐 한 예를 들면 한 30Hz 혹은 요 프리퀀시 성분에서는 이 전체 신호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 정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을 저희가 각 프리퀀시 밴드별로 뽑아내게 되면 그게 곧 이 음성 신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피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피처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그 unstructured 된 어떤 텍스트 다큐먼트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역시 그 2D 인베딩을 좀 활용을 한 데이터의 예제가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냥 뭐 제가 요 2D 인베딩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느라고 이제 이제 어떤 관련된 예제로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 보여드린 적이 없죠 아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역시 TSN이 인베딩을 쓰되 여기서의 데이터는 뭘 썼냐 하면은 다큐먼트 하나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이 특정 다큐먼트 데이터는 이제 사용자의 그 평가글을 좀 모았고요. 그 평가글은 어떤 그 특정 상품에 대한 저희가 평가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된 어떤 특정 TV 이제 이렇게 그 플랫스크린 TV에 대해서의 사람들의 리뷰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늘 TV를 받았는데 뭐 화질도 좋고 뭐 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불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총 100명의 고객이 이제 그 각각의 리뷰글을 썼다면 저희는 100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100개의 하나하나의 다큐먼트 데이터들은 이제 피처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백 오브 워즈 벡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지게 됩니다. 즉,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고 그 어떤 특정 단어가 그 한 다큐먼트에서 이제 몇 번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이 총 100명의 사람이 남긴 리뷰글에서 발견된 어떤 그 키워드,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을 구축을 하듯이 그 어떤 여기 100개의 리뷰글에서 발견된 키워드들이 총 뭐 한 500개의 서로 다른 키워드들이 발견이 됐다. 유니크한 키워드들이 500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500개의 디멘전을 저희가 구성을 해갖고요. 각 다큐먼트들을 각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횟수를 저희가 기록을 해갖고 이렇게 다큐먼트를 이렇게 피처 벡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큐먼트들의 피처 벡터를 이제 2D 인베딩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엔 또 이 다큐먼트를요, 또 그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K-민즈 등의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면 그 다큐먼트의 이제 피처들이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다큐먼트들끼리 모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들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클러스터가 가지는 어떤 특성은 뭐냐? 이제 공통된 피처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키와 몸무게가 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런 두 그룹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쪽은 뭐 키가 큰데 뭐 이렇게 몸무게는 좀 저체중인 사람, 이쪽은 뭐 이렇게 조금은 이제 키가 작지만 이제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어떤 두 개의 그룹들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었듯이, 다큐먼트도 역시 어떤 그 키워드에 어떤 키워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큐먼트를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그룹핑을 지어주고, 그래서 각 다큐먼트마다 할당된 그 그룹의 아이디 혹은 클러스터 아이디를 이렇게 2D 임베딩 상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서 그걸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은 그렇게 2D 임베딩을 했더니 이제 이 그룹의 다큐먼트는 실제로 K-민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였고, 그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어떤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피처들을 저희가 뽑아봤더니 어떤 피처들이 제일 좀 세게 나타나느냐, 이 딜리버리 서비스 아마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의 이제 그 프리퀀시 많이 나타난 어떤 패턴이 좀 발견이 됐고, 여기 있는 다큐먼트들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여기 있는 다큐먼트들은, 여기 있는 평가글들은요 주로 뭐 이제 아마존의 딜리버리 서비스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다큐먼트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 그룹은 뭔가 이제 룸, 리빙, 베드룸,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TV를 이제 거실에 놓을 것이냐, 이제 뭐 침실에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클러스터. 여기는 뭔가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머니 월스 스펜트는 요게 뭔가 가성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 리뷰들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딜리버리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데이터를 모은 게 한 4, 5년 전 정도에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그때는 이제 뭐 그 대형 스크린에 이제 TV가 이제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할 때 이제 배송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또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요 분홍색 클러스터를 보면 텔레비전과 엑셀런트 프로덕트라는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저희가 연구의 목적으로 만든 어떤 그 이제 시각화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냐면, 그 여기서의 K민지로 따지면 그 센트로이드가 있고요. 그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벡터 표현형이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 센트로이드 벡터가 가지는 그 가장 그 큰 값을 가지는 그 오리지널 디멘전, 그 값과 그 오리지널 디멘전의 의미들을 저희가 이렇게 소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는 아까 보셨듯이 텔레비전이 1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비록 작긴 하지만 6% 정도로 제일 큰 비율, 큰 값으로 이 텔레비전이 이 센트로이드 값으로 이제 요 값을 갖고 있더라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뭐 텔레비전 엑설런트 프로덕트 레커멘디드, 그러니까 뭐 대충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다 TV에 대한 평가글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분석 과정 중에 저희가 이 텔레비전이라는 피처를 저희가 한번 없애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모아놓은 고객의 어떤 피처 벡터가 있을 때 어떤 저희가 원하는 분석을 할 때에 이 특정 피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뭔가 바로 이제 그때 필요할 때 이제 없애도록 해봤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어떤 걸 했느냐, 이제 그 recommended라는 키워드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좀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K민지에서의 그 센트로이드를 저희가 좀 임의적으로 좀 어떤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보셨듯이 뭐 2D 임베딩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옮겨서 사람이 옮겼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더 이상 알고리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 딱 붙박이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바뀌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에 의해서 다른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센트로이드를 저희가 임의로 한번 다른 곳으로 옮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recommended라는 키워드는 플러스 버튼을 좀 눌러줘서 키워드 이제 가중치를 저희가 조절을 했고, 그래서 뭔가 센트로이드를 저희가 얘에 대해서만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붙박이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클러스터링을 다시 해서 그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한번 그 2D 임베딩에 의해서 한번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 이 센트로이드를 옮기고 났더니 그 센트로이드에 여전히 할당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고요. 근데 또 동시에 한 데이터 아이템이 거의 어떤 그 다른 클러스터들과의 바운더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 센트로이드가 이제 내가 옮겼기 때문에 얘가 어떤 다른 클러스터로 이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선택을 해놨고, 걔네들이 이런 분홍색의 이제 원을 이제 테두리로 갖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제 한 놈이 다른 곳으로 갔고요. 그 한 놈이 그러면 과연 뭐였을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게 다큐멘트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보여주도록 했고, 이게 보시면 좀 거의 희미하지만 이게 뭐 Do Not Buy This TV라고 해갖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리뷰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저희가 한 것은 요 데이터 아이템을 가지고요, 한번 새로운,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뭔가 인터랙션을,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Create a new topic from document라고 하는, 이게 이제 topic이라고 하는 게 거의 클러스터랑 같은 개념인데, 어떤 그 전에 있었던 클러스터에 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저희가 지금 뭔가 동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큐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큐먼트가 위치하고 있던 어떤 그 데이터, 그거를 저희가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클러스터가 5개였고 5개에 해당 센트로이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센트로이드를 거기에 할당을 했을 때 이제 봤더니,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들은 또 실제로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좀 더 가깝다면 그쪽으로 또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주된 키워드가 Repair Problem Turning이라는 거였고요. 뭐 Buy Something Else나 뭐 Broken TV took 3 months to fix,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리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들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클러스터링 자체를 저희가 좀 사용자가 좀 개입이 되는 어떤 형태로 좀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그런 어떤 클러스터링의 결과들을 또 역시 이런 이제 시각화라는 어떤 조금은 사용자한테 좀 더 친숙한 형태로 이제 결과들을 잘 보여줌으로써 뭔가 다큐멘트 분석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저 같은 경우 뭐 좀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나 뭔가 하여튼 알고리즘을 돌리면 좀 결과가 좀 항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좀 분석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이렇게 잘 좀 뭔가 소통을 해가면서 저희가 의도하는 어떤 분석 방향으로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좀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냥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렸고, 혹시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